도련님? 떠나신 게 아니셨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도련님이야말로 지금 여기서 뭘 하세요? 이 옷이랑 칼은 다 뭐고요? 담도 제대로 못 넘으시는 분이 안 어울리게. 담?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저를 따라다니셔야겠습니까? 떠나자는 말을 거절할 때 제 마음을 존중해 주실 수는 없으셨어요? 예? 그리고 그 얼굴 어떻게 그렇게 버젓이 내놓고 다니세요? 얼굴이 왜요? 설마 얼굴을 가린 사연도 거짓이셨어요? 제 동정을 받으시려 지어내신 얘기냐고요? 예? 우리 지어내는 게 도련님의 일이라지만 정말 너무하십니다. 배기 소식을 들으신 겁니까? 동물 잃은 제 아픔을 또 글로 쓰시려고요? 정말 이리도 잔인하셔야겠습니까? 이보시오, 낭자. 차라리 구덕이라고 부르십시오. 구덕이요? 연기가 참으로 출중하십니다. 정말 뛰어난 전기수세요. 정기수. 네. 낭자가 지금 누구랑 날 착각하고 있는지 짐작은 가오만 난 지금 낭자가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오. 그럼 누구신데요? 관아의 관군이라도 되십니까? 준비되었습니다. 정말 도련님이 아니세요? 아유, 뭐야? 도련님이 저렇게 무예가 뛰어날 리가 없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닮을 수가 있지? 말도 안 돼, 도련님이. 아닌가? 아닌 것 같아. 어머, 어떻게 별말 다 했는데? 자고로 숨는 자다. 도망치는 자다. 무슨 짓이냐? 미리 내놓지 못할까? 무슨 짓이냐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 가만히 있자. 우리가 용무가 좀 있어서. 나는 청소연의 오필승 대감의 여식인 옥태영이다. 요즘 애들은 영악해서 양반 행세도 막 하거든. 어디 보자. 무슨 짓이냐? 그러니까 먼저 갈 거라. 괜찮다, 어서 갈 거라. 뭐 그걸로 어쩔 건데? 궁금하면 빨리 와보든가. 나 얘한테 막 찔리고 싶다. 어디 휘두를 줄 알아? 해봐. 야, 너 제법이다. 너 아씨 아니지? 나는 아씨처럼 봐주지 않아. 우리 가겠습니다. 강군다리께서 여긴 어쩐... 오늘은 날 그 정기수랑 착각하지 않는 겁니까? 그분은 이리 무예가 뛰어나지 않으시니까요. 그 사내가 낭자의 정인입니까? 떠나자는 청을 거절했다셨으니까 이별을 하신 건가? 그날의 신뢰는
참으로 송구합니다. 그리고 들으셨던 말들은 부디 잊어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 그렇게 닮았습니까?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두 분은 도불경호인 듯합니다. 도불경호. 백길도, 비슷할 불, 놀랄 경, 현혹될 오. 마치 분신처럼 똑같이 생긴 자란 뜻이지요. 오늘 도움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외지부를 구해야 해서. 죽은 그 노비를 동무라고 하시던데. 백이는 제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동무였습니다. 노비가요? 저는 하늘 아래 모든 생명이 남녀노소,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 귀하고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직접 해보지 그러십니까? 외지부. 어떤 외지부도 낭자의 그 심정을 대변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제가 어찌... 저는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법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막심이던가 그 백의 어미만 구명하면 될 텐데요. 법전을 어디서 구하지? 관하서고에 법전은 물론 심리 절차를 일일이 기록한 입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고의 열쇠가 제게 있고요. 아무리 관군이셔도 그런 걸 사사로이 쓰시면 안 됩니다. 현감나리께서 아시면 파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성가 윤겸이라 합니다. 청소년 현감 나리가 제 아버지시고요. 자, 저쪽이요. 낭자, 저쪽이라니. 저쪽이 더 빠릅니다. 지름길도 모르십니까? 낭자가 지름길을 어찌하십니까? 지난번에 왔을 때 다 외워놨습니다. 제가 외우는 재주가 있는지라. 어서 오십시오. 한시가 급한데 왜 이리 굶뜨신지. 그 혹시 뭐 모르는 한자는 없습니까? 예. 오라버니께서 심을 처리하시는 동안 함께 공부했거든요. 그럼 그 검술도 오라버니가 예. 혼자 남을 제가 걱정된다며 가르치셨습니다. 그건 뭘 써내려가는 것입니까? 수사와 조사는 현감나리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혹시라도 그자들이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해 막심이가 무고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법문이나 인용할 수 있는 선례들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혹시 법전을 몇 권 더 빌려도 되겠습니까? 최대한 많이 보고 싶어서요. 그럼요. 저쪽에 있습니다. 제가 왜 낭자를 돕는지 아십니까? 제가 너무 절박해 보여서겠지요? 담을 넘고 말자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에 감명받았습니다. 여인은 사내가 지켜줘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낭자는 사내도 지킬 수 있는 기계가 보이더군요. 낭자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신 대가로 제가 꼭 한번 도련님을 구해드리겠습니다. 너의 무례함으로 인해 유양소의 위신이 바닥에 떨어진 바 청수연 좌수의 이름으로 너를 엄히 다스려 벌하려 했으나 오랫동안 청수연을 지켜온 네 집안의 명예를 생각하여
기강을 바로잡는 선에서 종결하려 한다. 화해를 청하시는 것이옵니까? 용서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용서? 무혐의 판결이 나면 잡혀있는 막시민은 죽습니다. 판결 전에 발고를 취소하면 막시민은 풀어주고 죽은 노비년의 몸값도 주신다 하니 받아들이세요. 대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판관인 아버지도 없이 방가의 여식을 이리 함부로 대도 되는 것입니까? 일단 지켜보자꾸나. 하면 백이 몸값으로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청수연에서는 노비는 10량, 말은 30량에 거래되나 말가격인 30량에 쳐주신다 하네. 참으로 후하지 않은가? 거기에 더해 별감날의 집은 어떻습니까? 땅과 재산도 다 포함해서요. 그것으로도 회기를 대신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거절하다니 어리석긴. 마땅한 증인도 증좌도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증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증자를 없앤 것이지 않습니까? 판결 전에 합의를 제한하는 것은 자백이나 다름없지요. 말을 삼가라. 너도 모욕죄로 잡혀가고 싶은 것이냐? 잡혀가 할 분들은 여기 나리들과 마님들이십니다. 계명률 제323조 형사 사건에 대해서 사적으로 화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제405조 살인 사건을 사적으로 화해하면 가중 처벌을 받는다 라는 것을 외지부는 알고 있었을 텐데요. 하면 내일 관하에서 뵙겠습니다. 참으로 당당한 여인입니다. 네 눈에도 그리 보이느냐? 백도령을 불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뜻밖이네요. 백도령과 백이가 서로 연모하는 사이였다니. 백도령은 부모의 죄를 증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돌소이가 낭자손에 있는 한 무조건 낭자의 승리입니다. 승리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막시미를 구명하려는 겁니다. 이 일로 백별감 일가를 처벌해야 청소연이 바로 설 것입니다. 그리하면 돌석이가 죽게 될 것입니다. 백이를 겁탈하려 했는데 마땅히 벌을 받아야죠. 아무리 나쁜 일도 주인이 시키면 노비는 해야 합니다. 주인의 명을 거절하거나 반항을 하면 죽게 되니까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인을 해하면 죽게 되지요. 운이 좋아 도망치더라도 평생을 숨어 살아야 합니다. 들키면 역시 죽을 테니까요. 그러면 막시미는 어떻게 살리시려고요? 어떻게든 해내야지요. 무릎이라도 꿇으시게요. 외지부는 무릎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외주부로서의 첫 승리를 축하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런 거면 도와준 보람이 좀 적은데. 도련님과 닮은 사내가 제 정인이냐고 물으셨죠. 그분은 제 첫사랑이 듯합니다. 처음엔 신분과 처지가 달라 외면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엔 제가 해야 할 일 때문에 떠나자는 것도 거절했습니다만 주신 선물을 늘 간직하고 추억했으니 그 마음은 연무가 맞겠지요. 이제야 알아버려서 그분께 제 마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을 외면하고 부정해서 안 될 것 같아서요. 그 사람과 떠나지 않은 것이 후회하십니까? 구독이로 살 동안에 유일하게 기억하고 싶었다면서
그런 나마저 지워버리게. 도련님도 저를 지우세요. 아씨 대신 얻은 삶을 구더기가 살 순 없습니다. 이제야 너답다. 우리는 헤어지더라도 얘들은 같이 있게 해주자. 외롭지 않게. 그리고 살다가 한 번쯤 내 생각이 나면 들여다봐 주겠니? 그러면 내가 좀 외롭지 않을 것 같거든. 아씨, 저 이제 쉴 수 있대요. 이게 다 아씨 덕분이구먼요. 태화 씨 아니야?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다고 해도 추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가씨, 외지부에 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하지요. 그 말고요. 뭐라 하셨지? 외지부요? 혼사가 아니고요? 말씀하시지요. 우리 이런 다름이 아니라 나는 누구나 송사를 할 수 있는 공정한 청소년을 만들고 싶소. 회사 아가씨가 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좀 도움을 줬으면 해서. 제가 외지부를 해낼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짧은 시간에 잘 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제 식솔인 막심이랑 베개의 일이었으니까요. 청소년을 위해서 3년 동안 시정 요청도 하시고 돌서기까지 챙기셨지 않습니까? 설마 현감나리께 돌석이 일을 말씀하신 겁니까? 뭘요? 낭자께서 돌석이에게 여비 주고 변복시켜서 도망 보낸 거요? 진짜 이러실 겁니까? 작게 말씀하세요. 사내 대정부가 어찌 중얼거린단 말입니까? 헌데 낭자께서 죄인을 도피시킨 걸 들키면 분명히 주리를 진짜 조용히 말씀하시라니까요. 주리를 병병들은 그러니까 제 혼례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생각 같지 않다냐? 유양석 별관과 사돈이 되시면 앞으로 잘못 처벌하기도 힘드실 텐데요. 에이, 그 반대지. 차기 유양소 별감하고 사두를 맺으면 그들도 자중하겠지, 그지? 허나 제가 혼례하기 싫어하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임금님께서 명하신 혼례입니다. 명을 어기면 아버지께서도 벌을 받으실 텐데 생각이 없다니요. 네 일 아니다 이거냐? 혹시 너 마음에 든 여인이라도 있지? 있지? 저는 옷가에 태영 아가씨가 형님의 짝으로 좋을 듯 싶은데. 아유 망설이는 거 보니까 됐다. 그냥 저기 뭐야 차기 별감 여식하고 그냥 홀레해. 그냥 올려. 아유 무거운데 찬찬히들 말씀 나누셔요. 여인의 몸으로 외지부라니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현감나리가 아니셨으면 꿈도 못 꿨을 것입니다. 아유, 저 다양한 송사를 기록해 뒀으니까 잘 읽어보세요. 앞으로 우리 청소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현감나리,
부디 말씀을 낮춰주세요. 아이고. 그럴까? 오, 왔느냐? 아씨가 와 계셨군요. 가려던 참입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집에 들려서 물어보거라. 참, 그리고 너무 늦었으니까 저기 아가씨 댁에 모시다 드려라. 아닙니다. 식소리 함께 왔으니 괜찮습니다. 혼사를 앞두셨는데 괜한 구설에 오르실까 염려됩니다. 아이고, 내가 또 생각이 짧았네. 늦었으니까 들어가 보거라. 어째서 옷가에 태영 아가씨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야 별감과 사돈을 맺으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내가 거역할 순 없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 너는 절대 네 형처럼 저렇게 눈치 없이 살지 말거라. 들어가자. 에이. 어린 도련님도 있는데 야밤에 그 집은 왜 갔니? 무슨 보륙난 집안에 딸려니 화적되게 농락당한 더러운 몸으로 어딜 들이대. 그런다고 니까짓 게 성씨 가문의 안주인이 될 성 싶으냐. 어머니. 젊은 영이 작정하고 꼬드기면 제 아무리 현감이라도 넘어갈 수밖에요. 필요하다면 다른 혼처를 알아봐 주마. 현감과 너희 집안은 결코 아니대 말이야. 그간 나와 내 집안에 대한 흉문을 무시한 이유는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만 참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참지 않으면 니까짓 게 어찌할 것인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욕죄로 발구해 죗값을 치르게 해드려야지요. 허니 더는 근거 없는 말들로 나와 내 집안을 능욕하지 마십시오. 근거가 왜 없어? 네가 그 집에 드나드는 걸 똑똑히 본 사람이 있다? 외지부를 권하셔서 송사 기록문을 받으러 간 것뿐입니다. 그러니 더는 현감나리를 욕되게 하는 망발내선 안 될 것입니다. 가족이 되실 분들이라면 더더욱. 오해받기 싫으면 외지부고 뭐고 다신 접근을 하지 마. 알겠니? 어디서 같지 않은 변명을 하시죠. 저 변명을 이 길 믿으십니까? 엿듣는 게 취미는 아닌데 어쩌다 보니 다 들어버렸네요. 나 때문에 오해받게 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일이 또 말을 나누면 더 오해받습니다. 그럼. 네 마음이 확고한 것이냐? 예, 제가 태영 아가씨와 혼례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러셨어야죠, 형님. 장령 성신 후인 규진. 혼소를 왜 미루십니까? 설마 제 청혼을 거절하실 생각이십니까? 도련님께서는 왜 저와 혼례를 하시려는 것입니까? 저야 혼자가 마땅치 않다지만 도련님은 다르시잖아요. 제게 정인이 있다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함께 떠나기를 거절했다셨고 이별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셨지 않습니까? 게다가 정기수라면 신분도 달라 어차피 혼례도 못할 터인데 그저가 나와 똑같이 생겼다고 하니 나를 그자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하셔야 될 혼례입니다. 듣자 하니 혼처라고는 윗마을 장생원 댁 장필주밖에 없다면서요. 내가 그자보단 낫지 않습니까? 다 제 사정일 뿐입니다. 왜 제게 혼례를 청하셨는지 아직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여인들 중에서 낭자가 제일 좋습니다. 나의 이성이 낭자 이성과 같고 저는 제가 무슨 일을 하든 낭자가 그것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헌데 낭자가 다른 이와 혼례를 하면 난 대화조차 못할 거고
그것을 견딜 자신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답이 되었습니까? 답을 듣고 나니 더 안 되겠습니다. 아, 대체 왜요? 결코 세상에 알려져선 안 될 비밀이 제게 있다면요? 비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숨기세요. 아무도 모르면 될 일입니다. 전 도저히 그리 못하겠습니다. 오면 제게 말해주세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많이 놀라셨지요? 어떤 비밀도 받아들일 생각이긴 했는데 솔직히 놀라긴 했습니다. 아, 혼사를 거절한 이유가 제가 아니라 다행이었고요. 아무리 해야 한다고는 하나 저는 혼사가 두렵습니다. 제 몸 하나 어쩔 수 없이 양반 행세를 한다고 해도 혼사를 하면 후사가 생길 것인데 어찌 노비의 자식이 감히 양반가의 대를 잇는단 말입니까? 부탁드립니다, 도련님. 반드시 비밀로 해주셔야 돼요. 행여 제가 비밀을 발설할까봐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라면 결코 알려져선 안 될 제 비밀도 하나 알려드릴까요? 도련님의 비밀이 어찌 제 비밀을 견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인을 품을 수 없습니다. 예? 이 비밀이 밝혀지면 저 또한 죽음을 면치 못하겠지요. 허니 솔직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낭자께서 날 한번 구해준다고 약조하셨죠. 예. 허면 나와 혼례해서 현감의 며느리가 되세요. 제가 낭자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낭자도 나도 사는 길이라 생각되어서요. 만약에 그리 된다면 누군가 낭자를 알아본다고 해도 그저 현감의 며느리와 닮았네 하고 넘어가는 그뿐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엔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덜어 있으니까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곱다. 아, 그러게요. 저기 어딜 봐서 그 꼬질꼬질하던 구독이야. 아이, 그 주인댁 아씨가 와도 절대 몰라보겠는데. 이젠 다 봤으니 가자. 왜요? 막상 막 보니까 가슴이 좀 찢어 문드러지려고 그러고 그래? 그러니까 왜 굳이 찾아와서 이렇게 심장에 대못질려고 그래요? 원래 예인들한테는 이런 상처도 다 작품의 밑거름이 되는 법이다. 아무튼 간에 난 다 봤으니까 가자고. 그럼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상처에 소금 한번 팍팍 쳐봅시다. 작품을 위해서. 우리 신랑 얼굴 제대로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응? 이게 뭐야? 댁에 오셨으니 이제 편히 서방님 방에서 주무세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무가복시가 있어 훈련하시려면 편히 주무셔야 한다고 식솔들에게 일러놓겠습니다. 안 그래도 별시 전에는 훈련하느라 덜어 못 들어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한 잔 더 드릴까요? 그만요. 전 나가봐야 돼서 이 시간에요? 해야 할 일들이 좀 많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문수가 합류하는 대로 안전각으로 옮겨야겠다. 인원이 늘어나서 훈련이 조심스러워. 문수도 직접 움직이십니까? 그래야지. 혼례도 하셨는데 부인께 들키면 어쩌시려고요? 부인께서는 하시는 일을 모르시지 않습니까? 조심해야겠지. 들키지 않게. 왜 뛰어뛰지 마. 무슨 일 있어? 서방님 오셨슈. 지금? 어서 들어가요. 술상 들여갈 테니까. 부인. 부인 얼굴이나 볼까 해요. 한번 왔다가 없어서 실망하는 중이었는데 이렇게라도 보니까 좋네요. 방금 오셨다더니 또 어딜 가시는 것입니까? 시험이 코앞이라 나가서 하면 집중이 좀 될까 해요. 그 어깨의 낙인이 무엇인지 제가 궁금해하거나 물어도 되는 것입니까? 보셨습니까? 물어선 안 되는 것인가 봅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돌아와서 다 얘기해 드릴 테니. 모시러 가려던 잠이었습니다.
서방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어찌 그리 위험한 곳에 계셨던 것입니까?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왜 거기 오셨어요? 어떻게 다친 곳은 없습니까? 대체 여기서 뭘 하시는 것입니까? 이리 은밀한 공간에 아이들을 데려와서 군사훈련을 하다니요. 그 어깨에 낙이는 무엇이고요? 설마 역모라도 꾸미는 것입니까? 저는 이곳 애심단의 단주입니다. 제 어깨의 낙인은 애심단원이라는 걸 뜻하며 저 같은 아이들을 구해서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이 모두 소수자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아버님께 시간 개설을 보내고 저 아이만 데려오신 거였군요. 문수는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본인이랑 다른 사람을 보면 희롱하고 매질하고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저 아이는 메타작을 당해 한쪽 팔을 평생 쓰지 못하고, 이 아이는 견디기 힘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것을 제가 구해왔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무예를 가르친 것이지 군사 훈련이나 역모를 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은 알겠으나 지금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아이들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다름을 받아들여주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는지.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인이라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해강이가 관하로 잡혀가다뇨. 요양소로 끌고 가는 것을 간신히 말렸습니다. 유양소가 아니라 어딜 가도 차명을 당할 것입니다. 어쩌시게요? 관하로 쳐들어가 구해내기라도 하시게요? 예,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서방님, 어찌 이러십니까? 부인이 외지부라면 이럴 때 날 말릴 게 아니라 죄 없이 잡혀간 약자를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인이 생각하는 약자는 노비 한정입니까? 왜요? 부인이 노비 출신이라서요. 어찌 그리 말씀을 하십니까? 미안합니다. 내 너무 절박해요. 해강이는 제가 처음으로 구한 아이였습니다. 얘야, 괜찮느냐? 죽어가던 저를 윤겸 도련님께서 발견하고 구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린 우리 같은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 같았으니까요.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이르기를 음양인 남춘길은 병자이니 추국하지 말고 외지로 보내 홀로 있게 하라 하셨습니다. 형을 시행함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서경의 구절이 있사옵니다. 임금께서도 하늘이 내린 백성을 어찌 형벌로 함부로 죽이냐 하셨사온데 어찌 다르다는 이유로 법에도 없는 차명을 집행한단 말입니까? 이자에 대한 판결은 미룬다. 조정에 장계를 보내서 해답이 온 후에 명에 따라서 그때 판결을 다시 내릴 것이다. 해강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노비 출신이라 노비만 돕냐는데 참을 수가 있어야지요. 보기보다는 뒤끝이 있는 편이시군요. 다 그만두고 성씨 집안의 맏아들로만 살까요? 부인이 그리야 하라 하면 그리야 하겠습니다. 괜한 소리 마세요. 제가 그리하라 하지 못할 걸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청소년에 숨어있는 역당의 잔당들을 찾아낼 것이다. 개미 한 마리도 이 청소년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각 길목을 차단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몸에 찍힌 낙인을 찾아라. 반항하면 그건 역당이니 그 자리에서 사살해도 좋다. 알겠느냐? 어서요, 서방님. 어서 아이들이 있는 안전각으로 가세요. 이런 누명을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역당이라뇨. 짐을 싸야 할 듯 싶어서 들렀는데 마침 용재미 너도 있었구나. 서방님께서도 합숙하러 가셔야 해서. 그래, 장과 어깨를 보이거라. 내가 호패에 관이나 찍어주마. 이미 찍었습니다. 오, 그래, 알았다. 아버지, 해강이는 역당이 아닙니다. 서방님. 이 시국에 사람들을 모아서 군사훈련을 시켰으니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군사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아버지. 네가 그거를 어찌하느냐? 서방님 제발, 서방님. 아니 이게 왜 여기 있는 게냐? 서방님은 소수자인 아이들을 도운 것뿐입니다. 소수의 아버님. 아이들을 위해서 왜 이런 짓거리를 한 것이냐 말이죠. 저도 그 아이들과 같으니까요.
살려고 그랬습니다. 살리려고 그랬습니다. 살아갈 방도를 찾은 것뿐입니다, 아버지. 살아갈 방도를 찾았으면 끝까지 감추고 살았어야지. 내 처음으로 네 애미가 너 이런 꼴을 안 보고 먼저 저 세상 가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든다. 전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버지. 제 삶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버님, 부디 노여움을 푸셔요. 너는 어찌해서 이 아이와 혼례를 할 생각을 하였느냐? 제가 원했습니다. 알고도 했습니다, 아버님. 나는 이제부터 내 아들로 이 아이의 남편으로만 살아야 할 것이야. 그리고 살을 뜯어서라도 팔을 잘라서라도 그 낙인을 지워라. 그리는 못합니다. 전 아들이자 남편이기 이전에 애심단의 단주입니다. 당장 이곳을 떠나거라. 앞으로 내 눈에 띄면 내 손에 역당으로 죽을 것이야. 그러니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말거라. 아들아. 어서요, 서방님. 어서 충청도를 벗어나야 합니다. 아버님과 도련님은 제가 잘 모실 터이니 걱정 마세요. 도착하자마자 연통하겠습니다. 일이 잠잠해지고 아버님께서 노여움을 푸시면 꼭 돌아오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죠. 내 부인께 약조하리다. 서방님, 도련님의 혼사를 서두르려 합니다. 헌데 이 중한 결정을 저 혼자 해도 될까요? 4달이면 아버님의 기일이 7번째가 되는데 언제쯤 기별을 주실지, 언제쯤 돌아오실지. 잘 지내시리라 믿고 저는 제 도리를 다하고 있겠습니다. 아내로부터. 아이고 왜 이래요? 마님이 채통머리 없이. 왜? 나 너랑 있을 때만큼은 나로 살고 싶다. 이거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아 좋다. 아이고 이러고 사는 게 뭐가 좋다 그래요? 왜? 뭐 사는 게 별건가? 그냥 이런 거 먹고. 사는 게 뭐 대단할 거 있겠느냐. 보잘것없는 것들 나눠 먹고 형편없는 농에 웃어가면서 비가 오면은 네 머리에 손을 올려 비를 막아주고 네 얼굴에 그늘이 지면은 내가 옆에서 웃게 해주마. 애쓰고 치열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 왜? 말하다 말고 왜 그래요? 아휴, 그냥 술 한잔 하니까 갑자기 추억이 다 떠오르네. 주책이다. 도련님 장원급제 시켜 장가 보내. 아니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대요. 서방님도 없는데. 아, 또 그 소리다 또. 옆편 애들이 걸핏하면 모여서 뭐라는 줄 알아요? 서방은 진즉에 딴 살림을 차렸네. 밤마다 바느질을 하다가 서방님 생각이 나면 그 길다란 바늘로 허벅지를 콱콱. 남정네 살냄새 그립겠네. 더 늙기 전에 보쌈이나 당하지. 뭐 이런 말?
아! 아유. 단장님, 진짜 옥사에 계신 거 맞아? 야, 당연하지. 지금 나올 생각 1도 없는 양반이야. 서방님, 서방님, 어? 서방님! 서방님! 아, 내가 되겠어. 내가 되겠어. 들어가. 근데 진짜 네 서방 맞아? 너 뭐 잘못 본 거 아니야? 눈이 마주쳤는데 날 알아봤어. 근데 왜? 아, 저 새끼가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렇게 멀쩡히 잘 지내면서 어떻게 연통 한 번 안 할 수가 있을까? 구더가. 항상 집안보다 대의가 우선이었어도 가족보다 중요한 일이라 하셨으니까 참고 또 참고. 나는 원래 천한 노비니까 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찾지도 못하고 그냥 기다렸는데 또 떠나버렸어. 저 이 집에서 쓸모가 없나요? 네? 형님도 안 계시고 도련님도 이제 어른이신데 제가 필요 없나 해서요.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돌아오지 않길 바라신 건가 해서요. 저 형수님, 농이었습니다, 농. 어찌 제 농을 그리 심각하게 봐주세요. 혹시 저에게 무슨 섭섭한 것이 있으신 것입니까? 저도 농입니다, 농. 이래서 어찌 장가를 가시려고. 네? 그럼 안 가시게요? 관연한 처자집을 들락거린다면서? 아, 진짜 막심이.
내가 말한다니까 진짜. 한밤중에 서방님 방에는 왜 또 와 계신데요? 아이고 애정신님 봐. 이제는 큰 서방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오늘 혼례를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방을 좀 치울까 싶어. 왜요? 이젠 안 돌아오실 것 같아서.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자식 같은 도련님 장가 보내고 나니까 허전해서 그래요? 그냥 잠시 형수님과 얘기를 나누려 합니다. 무난 함께 가시지요, 서방님. 오늘만요. 내일부터는 함께 해요, 부인. 혼례아가든 그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게 알려야 할 것이야. 어찌 초야를 보내자마자 이러시는지. 약속은 약속이 아닙니까? 이제 약속 지키세요, 형수님. 형님이 왜, 무슨 일로 집을 나가셨는지 말해주세요.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형님, 보통의 사내와는 좀 다른 분이셨죠? 역시 제 짐작이 맞았네요. 설마 했는데. 네, 거기서부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형님의 상황, 대의, 그 무엇도 저는 이해도 용서도 되질 않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랬어도 돌아왔어야죠. 돌아올 수가 없었다면 연통이라도 넣었어야죠. 돌아가신 게 아니라면 그랬어야 마땅합니다. 작은 서방님, 어찌 어떻게 이렇게 외로운 길을 택하신 것입니까? 제가 외로울 틈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바쁜데요. 정말 형님께선 돌아오지 않으실까요? 예. 거기 누구요? 왜 그러십니까, 서방님? 부부간의 금실이 나빠지게 하고 무자식을 키워놓는 저주입니다. 대체 이게... 누가 신방에 이런 짓을... 그만해, 작은 서방님. 아이고 이를 어쩌? 큰일 났구먼요. 왜 그래요? 아이고 이를 어쩌? 무슨 일이야, 그동안 왜 그래? 그것이 아이고 이를 어쩐데요? 큰 서방님께서 형님이 왜? 형님 소식 있느냐? 아이 속 터져 죽겠네. 빨리 말이오. 아이고 큰 서방님 시신이 발견됐대요.
아이고 이를 어쩌. 들으셨습니까? 글쎄 성장원의 형님이자 옥태영의 서방이 죽었답니다. 7년이나 기다렸는데 성장으로 돌아왔던 것입니까? 예, 지금 시신을 확인하러 갔다는 거 보니 과부 확정입니다. 형님. 시신이 많이 부패.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호패는 없었습니까? 호패는 없었으나 이름이 새겨진 물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 사안으로 보아 귀덕의 성용겸인 것이 유력하니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르도록 하시지요. 시신을 돌려 어깨를 좀 보여주겠네. 이 시신은 제 사방님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어. 어찌 그리 생각하십니까, 형수님? 사방님은 어깨에 상흔이 있습니다. 7년 전의 상흔이라면 다 나았을 것이 아니오. 도려내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을 상흔입니다. 게다가 사방님과 신장이 다릅니다. 무예로 다져진 손도 아니긴 하네요. 어찌 그것만으로 성용겸이 아니라 확신할 수 있겠소? 마치 이 시신이 내 사방님이어야 한다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저기 저렇게 물건이 있지 않소? 흔한 손수건에 이름을 수놓은 것뿐이지 않습니까? 호패를 숨기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지요. 혹시 과부로서의 앞날이 막막해 남편이 아니오 부정하고 싶은 것은 아니오? 이보시오, 형감! 그러니까 지금 그대의 말은 이 나조차 내 형님의 시신을 모르는 척한다는 것이오. 아니 그것은 아니나 부패의 연고를 알 수 없는 시신을 쉽게 처리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제대로 조사하세요. 이 시신은 내 사방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형수님과 우리 집안을 모욕한다면 그땐 내 결코 참지 않을 것이니 그리하시오. 어찌 이런 짓까지. 자극적인 소문을 즐기자고 벌이기엔 너무나 위험한 장난인데. 제가 외지부를 하며 적을 만든 때문인가 싶어서요. 제게 원한을 가진 누군가가 저를 몰아가는 듯해서. 정말 이리도 말썽을 피우시겠어요? 곧 낙점입니다. 게다가 신혼이세요. 동서, 좀 말리지 않고 뭐 하고 있어? 저도 아주버님이 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서까지 왜 이래 진짜? 반드시 낙점 전에 오겠습니다. 글쎄 안 오신다니까요. 찾아도 소용없을 거라고요. 대체 왜 그리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돌아오실 거면 절 보고도 외면하실 리 없었겠지요. 지난번 이천포에서 어디론가 떠나시는 서방님을 배웠습니다. 헌데 형님이 형수님을 외면했단 말입니까? 그러니 가지 마세요.
작은 서방님 상처받는 거 저 싫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했는데 익천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모셔오겠습니다. 멱살을 쥐고서라도 꼭 모셔올 것입니다. 형님은 아주버님이 밉지 않으세요? 7년 만에 배웠는데도 외면하셨다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밉지. 원망스럽고 너무 섭섭하고 분하네. 다 나한테 맡기고 가버려 놓고 그렇게 모른 척 하시다니. 나 서방님 미울 때마다 보내지도 못할 서신을 잔뜩 썼어. 욕을 한가득 써서 서방님 방에 넣어놨으니 나중에 보여주겠네. 근데 나 서방님 미워도 이해는 해.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외롭고 의로운 길을 가셨는데 자세한 사연은 몰라도 나라도 이해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난 어쨌든 부인이니까. 저런 누추해서 앉지도 못하시니 어쩝니까? 밖에 저 시신을 수습해 3년상을 치르고 평생 문밖 출입을 금하고 수절한다 하시면 내보내드리시오. 일이 된 이상 내가 옥에서 죽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겠소이다.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쳐버린 처가 옥사에서 울부짖다 죽으면 열려문 밖에 안성맞춤이지요. 송씨 부인이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닐 거라 생각은 했습니다만 현감도 연루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소이다. 도무지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구려. 게다가 일이 함부로 크는 것을 보니 뒷감당해줄 꽤 든든한 뒷배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 큰 소리 친다 한들 부인을 도울 사람은 없을 것이오. 내 걱정은 하지 마시고 현감의 안위나 걱정하시지요. 자, 어서 지아비의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르시오. 이제야 인륜을 저버렸던 부덕함이 덮어지겠소이다. 그 진작에 저랬어야지. 근데 어찌 서방이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을 안 흘리는지. 참. 앞으로 가보옥 대형은 3년상을 치르고 사당에만 기거해야 할 것이다. 바깥 출입은 물론 금할 것이며 더 이상 청수연에 외지부는 없을 것이다. 전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드디어 과부 확정이네요. 받아들일 줄 몰랐는데 천하의 옥태영도 죽는 건 무서웠나 봅니다.
어서 절하지 않고 강제로 꿀려야 말을 듣겠소이까? 여보라, 당장 무릎을 꿇려라. 대체 누구한테 전하는 것이오? 멀쩡히 살아있었네. 저 그러면은 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진짜. 부인, 나왔소. 아버지, 형님 오셨습니다. 큰 서방님이 기억 소실이라고? 기억나는 처음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두어 달 전이죠. 눈을 떠보니까 청나라 바닷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장사치들이 타는 배가 난파에서 떠밀려온 듯했죠. 제가 봤던 배가 청으로 가는 배였나 봅니다. 호패도 없고 아는 이도 없고 그저 조선말을 사용하길래 조선으로 가야겠다 싶어서 뱃삭을 벌려고 막리를 하던 와중에 제가 형님을 찾아낸 것이지요. 형님, 그러셨군요. 부인께서 제게 화가 많이 나셨나 봅니다. 이리 차가우신 걸 보니. 제가 오는 길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형님? 오히려 기억나지 않으시는 게 다행이라고요. 7년 만에 돌아왔다니 나도 믿기지가 않는구나. 형수님, 형님께서 이리 돌아오셨으니 부디 노염 푸세요. 기억을 잃지 않았다면 돌아오시지 않을 뿐입니다. 기억이 돌아오시면 다시 떠나실 게 분명하고요. 피곤하실 텐데 어찌 주무시지 않고 계셨습니까? 부인의 지난 7년을 읽었습니다. 그걸 찾아내셨습니까? 아버지의 3년상을 치르고 도겸이를 장원급제시키고 혼례까지. 우리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혼자 감내했을 부인의 7년을 생각하니 미안하다는 말이 부족하고 또 부족한 듯합니다. 잠들기 힘드시면 술이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아, 제가 평소에 술을 즐겼습니까? 예, 취하진 않으셨지만요. 아 진짜 한 잔도 안 드실 겁니까? 술 싫어. 야, 아서라 아서. 우리 단장님 그 술 한 잔만 마셔도 그냥 끼기야. 하면 즐기시던 술을 가져오라 이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내일 잔치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른 시간부터 손님들을 맞이하려면 이만 쉬는 게 좋겠습니다. 부인도 이만 들어가서 쉬시오. 사실 내가 이걸로 뭘 잘라본 적은 없어.
형수님, 부인 오셨어. 형님 무예 실력 여전히 뛰어나십니다. 그러게요. 기억을 잃으셨다는 말씀이 무색하십니다. 워낙 수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몸이 기억하나 봅니다. 이제 손님 맞을 준비를 하셔야지요. 네. 예. 제가 부득이한 사고로 기억이 소실된 터라 한 분 한 분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저의 동무거나 이웃이셨을 텐데 어떻게 저는 기억하던 모습 그대로인지요? 의도치 않게 부부의 도리를 저버렸고 아버지의 장례식 또한 지키지 못해서 불효자가 되었으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 기억을 잃었는데 어찌하겠는가? 이제라도 어서 후사를 보아 아버님께 효도하면 될 일일세.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7년 동안 제 아내는 제 빈자리를 채워서 가문의 총부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외집으로서는 청소년에 지대한 노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헌데 막상 제 아내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애먼 시신으로 제 장례까지 치를 뻔했을 때는 모두가 외면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통탄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시상해. 어찌나 말씀이 청산유수신지. 이제 성가 가문의 장남인 이 성윤겸이 돌아왔으니 우리 일가에 흉포한 짓을 했던 자들의 죄를 하나하나 따지고 낱낱이 고해서 엄히 벌할 생각입니다. 이복해. 많은 너그러이 용서한 아내의 뜻을 헤아려 지금의 붕괴함은 깨끗이 씻고 이 잔치를 새 시작으로 한번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어찌나 든든한지 모르겠네요. 아 근데 그간 어디서 뭘 하셨는지 목소리가 어찌 저렇게 우렁차지셨대요? 술이 아주 꿀맛이야. 오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부인도 고생 많았어. 부인도 참 고단수라고 생각했어. 저도 한 잔 주시지요. 근데 부인은 왜 날 부르지 않는 거죠? 예? 아니, 서방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길래. 서방님이 아니시니까요. 예. 저 일단 잠깐. 조금만 천천히. 이게 대체 왜?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오? 제 몸에 있긴 하나 이게 도통 뭔 줄 몰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서방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오? 기억을 잃으신 서방님은 서방님이 아니시란 뜻이었습니다. 기억을 찾으세요. 낙인의 비밀은 직접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드시고 하세요. 자, 우리 큰 서방님부터요. 우리는 이거 좀 끝내고 나서 먹겠네. 아, 예, 그러실래요? 아참, 그 새 망고는 고쳐서 방에다 넣어놔시오. 이제 편안하실 거예요. 아 그래 고맙네. 예. 자, 그럼 우리 많이. 망고는 왜 속삭이고 그러세요? 그 쓰시던 게 작아졌다고 해가지고요. 근데 망건뿐만이 아니에요. 팔다리도 살짝씩 짧지 뭐예요. 다 큰 어른이 키가 크신 건가? 아니면 7년 동안 이 옷감이 사근 건가? 아니지. 사금은 늘어드는 건가? 줄어드는 건가? 아니, 줄어드는 거 많이. 나 말 안 끝났는데요. 혹시 이곳이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요. 근데 익숙하고 정겹긴 하네요. 혹시 우리가 이곳에 자주 왔었습니까? 아니요. 우린 이곳에 함께 온 적이 없습니다. 아, 헌데 왜 이리로? 이곳은 제 정인과 추억이 서린 곳입니다. 정인이요? 저는 혼례 전에 정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손이 부드럽고 춤사위가 뛰어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뛰어난 예인이셨지요. 그리고 송악가루에는 재채기를 하는 분이셨습니다. 네? 아유 언제부터 알았느냐? 그 내가 콧노래 흥얼거렸을 때지. 아 이게 본능적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그때 아차 싶었는데. 콧노래가 아닙니다. 그럼 뭔데? 눈빛. 저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분은 단장님밖에 없으니까요. 역시 사랑이랑 재채기는 숨길 수가 없는 법이구나. 재밌으십니까? 어? 기억 소질? 지금 이걸 장난이라고 치세요? 미안해. 아니, 사연 들어보니까 너 엄청 힘들었지만 너 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그랬으면 오시자마자 제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어떻게 이것까지 찍고 이리 능청맞게 사기를 치신단 말입니까? 나 여기 안 아물어가지고 너무 아파. 대체 술은 어찌 마신 것입니까? 아 그게 그 신선불치단이라는 영험한 약이 있는데 그거 먹으니까 하나도 안 취하더라고. 하면 무예는요? 그건 도무지 방법이 없었을 텐데. 운봉산에서 너한테 도움 못 된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그런 일 있으면 너 지켜주려고 열심히 연습했다. 아 그러니까 화 풀거라. 내가 미안하다고 하지 않느냐.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정말 모르세요? 가짜라는 게 알려지면 어찌 되는지 정말 모르시냐고요. 아 그러니까 미안하다니까. 돌아가세요. 어? 어서 돌아가서 공연 준비하시라고요. 얼마나 중요한 공연인데 연습을 쉬고 이러고 계십니까? 알겠어. 그러면 그 외지부 집무실만 고치고 갈게. 청에서 형님을 못 만나셔서 이리 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만났습니다. 하면 왜 큰 서방님이 안 오시고? 저 알아보시겠어요? 형님, 이제 집으로 가요. 형님! 아니 대체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형님? 형수님도 이런 식으로 외면하고 모른 척 하신 것입니까? 조용히 말하거라. 조용히. 지금 들키는 말이다. 내가 준비한 것들이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어. 도대체 뭘 준비하시는데요? 더 알려고 그러지 말거라. 이래서 7년이나 돌아오지 않으신 것입니까? 아니 아무리 대의가 중요한데 어찌 장남의 집안을 내팽개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형님.
그러니 제발 돌아가요. 형수님께서 고초를 겪고 계십니다. 나는 성윤겸이 아니다. 나에게는 부인도 아우도 아비도 없는 게야. 뭐라고요? 나는 이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냥 네 형님은 죽었다 생각하고 살거라. 돌아오는 길에 단장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랑 단장님은 청에 공연을 하러 가려던 참이었고요. 그게 참말이세요? 죽은 척을 하시고 같이 가신다고요? 그거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어. 이 일을 잠시 미루실 수는 없는 것입니까? 어명입니다. 미룰 수 없어요, 나리. 제발 좀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무리 같습니다. 도와주신다고 하실 때 그냥 눈 딱 감고 그렇게 하셔요, 제발. 너 진짜 그만 안 해? 너 이게 무슨 지금 장난치는 걸로 보이냐? 네 눈에 내가 장난치는 걸로 보이냐?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오죽하면! 말씀만으로 참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돌아가 제 형수님 최대한 지킬 터이니 더 늦기 전에 어서 가십시오. 가요, 얼른. 가요. 얼른 일어나요, 제발. 우리 배로 치면 다 끝장이라고요, 진짜. 제발요, 단장님. 에?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제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니 부담 갖지 마시오. 그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벗이라고 한들 이렇게까지 하시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연모했소. 그쪽 형수가 혼례하기 전부터. 고초를 겪고 있다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이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땡겨. 막심아! 우리 사방님 모시고 집에 간다! 들키면요? 에? 우리 들키면 다 죽음인 거 알고 계시죠? 뭐 내가 내 형님이라던데 들킬 이유가 있겠느냐? 그래요! 이래 똑같이 생겼는데 뭔 수로 들켜, 임마? 남의 삶을 연기하는 게 내 직업인지라 들키지 않을 자신은 있어. 다 속여도 많이는 못 속일걸요? 7년 동안 왜 안 돌아왔냐고 물어보시면 그거 뭐라고 답하시게요? 여기 뭐 아는 사람 있습니까? 기억 소실이라고 하면 되잖여. 적당히 해라, 적당히 좀. 진짜 시기 아까부터 정말. 나한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제 기억이 맞다면 형수님이 제 형님 어깨에 어떠한 상흔이 있다 했습니다만 제가 그것이 무엇인진 잘 알 수가 없어서. 저런. 그럼 안 되겠네. 당장 그 어깨에 상흔 붙은 거 확인해 볼 텐데 뭐 어떡하시겠어요? 그냥 아무 자국이나 만들면 되잖아요. 되겠냐? 안 되겠냐? 상흔이 아니라 낙인이요. 다행히 내가 어떻게 생긴지 알고 있고 마음 심자 여기 있어. 정말 이리 하시겠습니까? 이리 하신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려고 이러는 겁니다. 자신의 일을 위해 가족을 버린 사람은 제 형님이 아닙니다. 형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 이분이 제 형님이십니다. 참말로 감사하구만요. 그러니까요. 시상에 그 누가 이래 해줄 수 있겠어요. 안 오셨으면 엉뚱한 사람 장사 지내고 평생을 사당에서 수절하면서 이 외지부도 못할 뻔했는데. 마님,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단층가정 치렀는데 안 들켰잖아요. 들킬 리가 없습니다, 형수님. 제가 인정하는 한 제 형님이십니다. 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니 하면 돌아갈 곳도 없는 형님을 정말 내보내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 때문에 일생의 꿈을 다 포기하셨는데
저도 다 포기해야 공평하겠지요. 주변을 정리하는 대로 함께 청소년을 떠날 것입니다. 얼마나 노력해서 일구신 집안인데 이리 떠나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노력해서 일군 집안인데요. 집안의 총부로서 집안이 잘못되는 것은 막아야지요. 가족 모두가 다 결탁해 거짓된 삶을 살 순 없습니다. 아버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서방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제 도리를 다 해왔다고 자부했는데 서방도 아닌 사내를 안방에 들이고 말았습니다. 형수님, 그건 제가... 이제는 작은 서방님께서 집안을 잘 이끌어주세요. 제가 소리를 멈추라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참으로 감사합니다, 외지부마님. 덕분에 연령군에 희생된 내 딸이 이제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저기 다른 유가족들도 다녀가셨습니다. 어때요, 마님? 감사합니다, 마님. 외지부마님은 저희 청소년의 자랑이십니다. 아이고, 마님 고맙습니다요. 마님 덕분에 저희까지 은전을 누리게 해주시고. 마님 때문에 요즘 우리가 잘 마신다니까요. 존경합니다, 마님. 감축드립니다. 왜 천승이를 죽이면서까지 왔냐고 물었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이 집을 떠나지 않기로 했네. 안 떠나시면요? 여기 뭐 눌러 사신다고요? 응. 아이고 잘 됐다. 우리 이제 안 치셔도 되는 거요. 아유, 좋아라. 참으로 잘 생각하셨습니다, 형수님. 네, 괜찮을까요? 아니 안 괜찮을 게 뭐가 있는디. 이미 청소년 바닥에서는 큰 서방님이신디. 그래도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염려 마세요. 제가 결코 안 들키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해낼 거니까. 아이고, 짝이 왜 고생했어요? 그래도 형님께서 계시니 제가 죽으면 안심이 됩니다. 그래, 집 걱정도 하지 말고 자네 형수 걱정도 하지 말고 내가 잘 챙길 테니까. 예. 가셔요. 건강하셔요. 성부주찬이 성윤겸을 찾아왔을 때 저는 부인에게 7년 동안 안 돌아간 것에 대해 분노하였고, 청나라에서 그 자를 만났을 때 부인에게 돌아가자 종용했으나 거절하길래 제가 죽여버렸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감. 제가 이 여인을 너무나도 연모해서 단 하루라도 남편으로 살아보고 싶어서 그놈의 서방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제가 다 속이고 제가 다 꾸몄습니다. 서방님. 미안하오. 다 내 욕심 때문이오. 그러니 여기 이 새똥이랑 이 부인은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감. 송서인은 살인을 자백하였다.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구금하고 옥태영은 풀어주거라. 고맙네. 대감! 여기!
괴질에 걸리신 것이옵니까? 왜들 여기 계십니까?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못하십니다. 그간 예심단은 안변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집을 나온 아이들뿐만 아니라 도망노비나 유랑민들도 흡수해 보호하고 가르쳤지요.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려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한다며. 그랬으면 그랬다. 연통이라도 하셨어야지. 혹시 들키면 안전가옥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집안에도 누가 될 수 있다셔서. 아무리 그렇다 한들 저를 모른 척한 것이야. 그렇다 쳐도 성에서 아우를 만났을 땐 설명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단주님은 그때 제정신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모두 죽임을 당한 뒤라. 애심단은 누군가의 발고로 또다시 역당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원수가 청으로 간다는 정보를 알아내시고는 오로지 그 자를 처단하겠다는 일념으로 건너가셨던 터라 결국 모두 실패하신 뒤로 말씀을 이루셨어요. 몇 해 전부터 신병증을 앓고 계십니다. 남은 시간은 병자들을 돌보고 싶다시기에. 원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허나 저 또한 서방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로서의 도리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 또한 미안해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서방님 대신 제 서방 노릇을 해 차명을 받고 오게 계시는 제 정인에 대한 예의라 생각하니까요. 제 초라한 행색에 의아하신 거라면 예, 저 또한 정체를 들켜 다시 노비가 됐습니다. 여기 왜 오신 겁니까? 형수님, 어찌 된 것이냐고요? 괴질입니까? 괴질 아닙니다. 형수님께서 여기 계시다고 해서 몸은 좀 어떠십니까? 정말 제정신이 아니신 겁니까? 어서 돌아가세요. 동선 어쩌고요? 아마 제가 여기 왔다 하면 잘했다 할 것입니다. 전 이제 형수님이 아닙니다. 전 그냥 남의 집 노비라고요. 아니 어찌 그리 말씀을 그리 섭섭하게 하십니까? 누가 뭐래도 형수님께서는 제게 누이이자 어머니십니다. 저기 작은 서방님, 작은 서방님.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당신이 뭔데 여기 있어? 작은 서방님, 이러지 마세요. 형님이십니다. 제 형님 아닙니다. 대답해.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말씀을 못하십니다. 아니 왜 말을 못합니까? 왜요 왜? 입이 10개 아니 100개라도 할 말이 없겠지요. 작은 서방님,
당신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차명을 받았어. 당신 때문에 내 형님이 죽게 됐다고. 딱 이렇게. 작은 서방님. 수포입니다. 어디 보세요. 분명 전염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왜 발병을? 괜찮으십니까? 아니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형수님. 혹시 이전에 어디 아픈 곳이 있었습니까? 제가 팔을 좀 접질렀습니다만. 갈근화를 먹었네. 내가 준 것이야. 그냥 진통제일 뿐인데 신제약방에서 구한 것이야. 몸이 아파서 발병한 게 아니라 아파서 갈근안을 먹은 자들이 발병한 것입니다. 대체 왜 이리 증상이 심한 것인지. 다른 병자들도 아직 갈근환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갈근환에 뭔가를 섞은 듯해요. 대체 무엇을 섞었단 말입니까? 제 생각엔 혈성초를 섞은 듯합니다. 혈성초요? 혈성초는 본초 강목에도 수록되지 않은 독초입니다. 조선에도 청에도 없는 서역의 물건이죠. 아마도 혈성초를 소량 섞어서 괴질 증상처럼 보인 듯합니다. 반알씩 먹으라 했는데 하나를 다 삼켜 급성 중독이 된 듯해요. 매일 조금씩 먹었던 사람들이 천천히 중독되어 사망한 듯하고요. 나도 매일 먹었어. 나도 곧 죽게 될 것이. 혈성초가 확실한 겁니까? 한두 알일 때는 몰랐는데 여러 알 수거해서 모아보니까 그 혈성초가 갖고 있는 독특한 비린내가 나더란 말입니다. 비린내요? 그동안 쌓아둔 약재들을 뒤창고에서 환으로 만들어서 파나 보더라고. 아유, 저 풀은 저 뭔데 저렇게 비린내가 나나 몰라. 그게 혈성초였어. 박준기가 혈성초를 환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그게 무슨... 괴질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가짜 괴질을 퍼뜨린 겁니다. 해독초가 있답니다. 그게 정말인가? 이곳에 어이 출신인 토지 선생께서 계시는데 그분 말로는 혈성초에는 백사초 뿌리를 달여 먹으면 된다십니다. 구하기 어려운 약초는 아닌데 여기 없어요. 당장 낭청에게 알려야 합니다. 백사초를 구해와서 병자들에게 먹여야 해요. 낭창놈들도 다 박준기의 졸개야. 그자들은 우리가 낫는 걸 바라지 않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아서. 자네보다 높은 관직도 여기선 다 병자일 뿐이야.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도 명주를 재촉하지 말자고. 제가 한야에 가서 알리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형수님. 어찌 홀몸도 아니시면서 이러십니까? 상관없습니다. 알려야 해요. 사람들이 살려야지요. 여긴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네. 호초들을 보지 못했는가? 뒷산으로는 보초가 없을 겁니다. 우리도 다 약초 캐러 다니는데. 산 너머가 바로 관할세. 근처를 벗어난다 해도 겹겹이 지킬 것이라 한양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 죽게 될 것이야. 다들 그만둬. 어딜 가십니까? 저도 함께 가세요. 저희가 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박준기에게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예? 애심단을 도륙하도록 지시한 자가 박준기입니다. 단주님이 청나라에서 암살하려 했던 자가 박준기예요. 반드시 돌아오십시오. 작은 서방님이 형님을 잊는 것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쥐새끼 한 마리를 보내놓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이야? 아무 흔적 남김없이 모조리 불태워라! 전부 해버릴 것이야! 어찌 되었는가? 신재 약방의 주인을 잡아들여 알아보았으나 누군지 모르는 자에게 갈구나는 사서 팔았다 합니다. 갈구는? 그건 그냥 진통제가 아닌가? 약을 수거하여 분석 중이오나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좌성이 부축해서 전하께서 격리촌을 불태우라 하셨어. 대감, 도성의 대질이 번지는 이유가 바람이라 주장하는데 우린 반대할 명분도 중자도 없어서 막을 수가 없었어. 자네는 갈근안에 적혀 있는 것은 일성주의입니다. 어서 환자들을 데려가서 해독제를 먹이거라. 예! 근데 그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밤중에 차명을 집행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무슨 일로 오셨어? 뭐야? 동지사께서 허락하셨으니 얼른 갈아입고 나가시오. 지금 나 대신에 차명을 당하겠다고.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오. 내가 이러면은 고맙다 하고 나갈 것 같소.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소. 내가 교만했소이다. 생각이 바뀌었으면은 집으로 돌아왔어야지. 가소소. 헌데 거긴 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켜준다. 피난처가 되어준다. 꼭 돌아온다. 약조를 하나도 지키지 못했소이다. 그러니 내 부탁 하나만 하겠소. 나도 내 마지막 약조를 지킬 수 있게 그쪽이 도와주시오. 아우가 또다시 형을 잃지 않게.
마지막 숨을 아껴서 여기까지 와서 그러니 부디 돌아가서 나 대신에 행복하게 살아주시오. 아이고, 큰서방님. 아이고, 큰서방. 아이고, 어떡해요. 아이고. 아이고,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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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